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늘은 저희 동네 부잣집들을 구경을 하면서 난방에 관해서 그리고 단열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집들은 작년, 재작년에 닷대우리로 건물을 지었던 집들인데요. 뭔가 좀 티가 나지 않나요? 새 건물이라서 새 것처럼 티가 나는 것도 있지만 이 닷대우리라고 하는 건 약간 정형화된 그런 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진짜로 주문주택으로 샀던 집들은 외형부터 좀 차이가 납니다. 여기 이 집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 집은 잘 모르겠어요. 이 집은 주문주택으로 했는지 닷대우리로 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옆에 보면 이 집 진짜 좋습니다. 좋은지 어떤지는 처음에 주차장부터 보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5대는 진짜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부터가 사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제가 들어갈 수 없고요. 이 집 보세요. 정말 크고 이쁘게 잘 지어놨죠. 이런 거는 이제 닷대우리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건물이거든요. 주문주택도 많이 있다는 것, 그리고 사유지에 들어오지 말라고 저렇게 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집도 그냥 닷대우리로 이거 재작년? 2년 전에 지었던 건물 같아요. 여기 건물 보면 이쪽 주문주택은 바닥에 대리석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는 잔디 깔려 있고요. 여기는 빈집도 존재하지만 이렇게 좋은 집도 있고요. 새로 짓는 건물들도 많다는 것. 그리고 저 뒤에 있는 것도 좋은 집 같고 주차장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4대는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저 안쪽으로는 제가 사유지라서 못 들어가니까 바깥에서 그냥 이렇게만 찍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래된 목조형으로, 외벽이 목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집도 존재하고 있으면서 그냥 최신식으로 닷대우리로 지어진 건물도 있고 주문주택으로 멋지게 지어진 건물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멋지고 정말 웅장하게 지어진 주문주택도 있으니까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렇다고 제가 사는 곳이 시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집 바로 뒤에 이렇게 논밭이 있어요. 제가 사는 도시는 나고야 옆 동네로서 인구수가 7만 8만 밖에 안 되는 소도시거든요. 일본의 단열과 난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일본의 탕문화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일본의 탕문화가 한국 문화하고 좀 다른데요. 이 외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죠. 유럽 애들은 저녁에 안 씻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유럽 애들은 다음날 아침에 막 씻으려고 그래요. 저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머리로는 뭐 그렇게 살 수 있는갑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안 씻으면 저는 잠이 잘 안 오는데 몸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 집은 집 앞에 이렇게 텃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집도 있습니다. 여기가 정원이었는데 정원 다 밀어내고 텃밭을 만들어 놨네요. 뭐 이런 집도 있고 일본은 참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이죠. 이 집 한번 보세요. 이 집부터 이제 진짜로 잘 사는, 좋은 집들이 보이는데요. 집 앞에 있는 주차장 보면 지금 차고에 주차장에 2대가 들어가 있죠. 그 옆에 자전거 보이시나요? 여기 이분은 차도 경차 타고 다니면서 장 보러 갈 때는 아마 자전거 타고 가시나 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차장도 참 넓죠. 집 앞으로 들어가는 대문에 가는 길에도 이렇게 돌도 갖다 놓고 멋지게 조경을 해놨습니다. 저 집이 지금 봤을 때 그렇게 커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얼마나 큰지 옆에 가서 보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이 집이 얼마나 큰지 제가 지금 옆으로 걷고 있는데요. 저희 집과 비교해보면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엄청 크게 잘 지어놓은 집이죠. 이런 집도 한 5년 전에 지었던 건물이거든요. 이런 건물도 새로 지어지고요. 그냥 싼 닷대우리도 지어지고 사람이 없어서 빈집도 생기고 집 자체가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일생과 같은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저 집이 절대 작은 집이 아닌데요. 지금 보시는 집이 워낙 커서 작게 보이는 겁니다. 이 집이 얼마나 긴지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 판 하나에 50cm거든요.
46. 46개 블럭. 이 집의 길이만 46개 블럭. 대충 한 23m 길이를 가진 집이네요. 이 집이 이렇게 크기도 하지만 정원도 되게 이뻐서요. 저녁에 이 옆을 걸을 때 보면 조경도 참 잘 해놨습니다. 재밌는 게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 분도 경차를 타고 있고 어디 마트로 갈 때는 물건 사러 갈 때 자전거 타고 간다는 것.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간다고 그 사람이 돈이 없거나 못 살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 착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 일본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고 남을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것. 이게 바로 일본 같습니다. 여기는 방금 보여진 집에 3m, 5m 떨어져 있는 집인데요. 여기 이 집은 옛날에 정말 잘 지어진 건물 같습니다. 지금 뭐 현대식은 아니지만 옛날에 좀 지어졌지만 기와집의 건물의 크기가 보이시나요? 요즘 지어지는 건물은 당장에 이렇게 담장이 없습니다. 벽돌로 된 담장을 안 만듭니다. 지진 때문에. 약간 옛날에 지어졌던 건물이지만 그렇게 또 몇백 년이 된 그런 건물은 아닙니다. 지금도 현역으로 잘 쓰고 있고 건물 외벽이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고 관리도 지금 잘 되고 있는 그런 곳이죠. 정원은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은 오래된 건물이지만 옛날에도 이렇게 멋진 건물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저 건물들은 현재 자산 가치가 0원이라는 거. 제가 보면 쓸데없이 너무 커요. 이쁘긴 하지만 옛날 건물들은 쓸데없이 너무 커. 지금부터 저희 동네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핑크집 집. 지금 방금 보신 오른쪽 집도 되게 좋은 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보시는 저 핑크집 집 어떠세요? 유럽의 무슨 궁궐을 연상하게 하는 저런 집. 저런 집도 이 시골 마을에 지어져 있습니다. 저 집 보면서 도대체 얼마나 부자일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집은 마당 있잖아요. 마당도 흙이 아니라 다 대리석으로 깔았습니다. 처음에는 여기도 마당이 흙이었는데요. 1, 2년 지나니까 여기를 다 대리석으로 바꾸더라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저 더 진한 핑크색 저 집이 작은 집이 아닙니다. 저 집 차고에 보면 정말 최고급 차만 있거든요. 렉서스부터 외국 BMW, 벤츠 이런 차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저 집이 뒤에 있는 이 핑크색 집에 눌려가지고 작게 보이는 거거든요. 인구 7만, 8만 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만한 도시에도 여러 종류의 여러 삶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렇게 좋은 집도 있다는 것. 이 좋은 집, 핑크색 집의 맞은편에 있는 집인데요. 이 집도 그냥 싼 집이 아닙니다. 이 집도 주문주택으로 지어졌던 게 확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집이 이 핑크색 집에 눌려가지고 좀 초라해 보인다는 것. 그러나 실제는 이 집도 정말로 잘 지어진 건물이라는 것. 일본 사람들은 겨울에만 뜨거운 탕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은 더운 여름에도 맨날 탕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자는 매트리스, 침대만 좀 데핀 다음에 방 전체에 난방을 잘 하지 않습니다. 회사 사람한테 제가 물어봐도요, 지금도 젊은 사람들은 겨울에 자기 방에 잠잘 때 난방을 안 한다고 그럽니다. 일본 애들 입장에서는 탕에 들어가서 몸 따뜻해지고 잘 잘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굳이 방에 난방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일본 애들 한국 온돌에서 재우면 걔네들 일본 애들 잠 잘 못 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특히 겨울에 탕에 들어가야 몸이 따뜻해지고 잠을 잘 수 있어요. 한국에서 온돌처럼 등만 따뜻해지면 일본 애들은 몸은 식어 있는데 방은 더우니까 잠을 잘 못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집 그렇게 큰 거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주문주택으로 잘 지어진 건물 같습니다. 아까 보신 건물처럼 너무 크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너무 작지도 않고 그냥 4, 5인 가족들이 살기에 딱 좋은 그 정도 크기인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요. 적어도 4, 5인이 살기에는
저한테는 너무 커 보입니다. 저거 나중에 난방하려면 좀 돈이 좀 많이 들겠죠. 난방비가 좀 들 겁니다. 저 집. 일본 단열에 관한 법규 이야기인데요. 일본은 단열에 관한 법규가 의무법규가 아직도 없습니다. 집에 단열에 관한 법규는 1999년 차세대 에너지 표준이라는 게 처음에 정해졌고요. 여기에도 의무 규정이 없었습니다. 2013년에 개정 에너지 표준이 발표됐고 2020년 현재는 주택 성능 설명 의무화가 되어 있고요. 정작에 단열의 의무화 규정이 규정되는 건 2025년부터입니다. 그리고 2030년부터 의무화 규정이 좀 더 강화돼요. 일본의 단열에 대한 등급은 규정되어 있지만 집을 만들 때 어느 정도까지 단열을 해야 되는지 의무 규정은 지금도 없다는 것. 단지 그 집의 단열 등급은 규정되어 있다는 것. 애매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일본은 진짜 복잡해요. 이게 뭔 말인지 좀 헷갈릴 때가 많죠? 일본은 저 밑에 오키나와부터 홋카이도까지 남북으로 길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한국으로 치면 동 기준까지 각 지역의 추위 등급을 8단계로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마다 단열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요. 쉽게 말하면 추운 곳일수록 단열 기준이 높고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단열할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에는 등급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추위 등급 중에 일정 수준으로 집을 지어야 하냐? 그렇지 않아요. 현재는 이 추위 등급에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단열을 성능을 내야 되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안 지어도 집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등급 4, 등급 4가 의무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등급 4는 저 위에 있는 홋카이도와 일본 저 밑에 있는 가고시마 이런 데하고는 들어가는 단열재는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추운 지역과 따뜻한 지역, 등급 4, 일정 수준 이상의 단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운 지역에서는 당연히 우리도 옷을 더 입는 거고 따뜻한 지역에서는 옷을 가볍게 입어서 사람의 체온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추운 지방일수록 단열을 더 많이 하고요. 따뜻한 지역에서는 단열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온도 차이가 차이 나냐? 그렇지 않잖아요. 집도 똑같습니다. 추운 지역일수록 단열재를 더 많이 넣는다는 거.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단열재에 관한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 집들이 단열재 안 넣고 집을 짓냐?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그렇게 집 짓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목조집이라고 해도요. 단열재 안 넣고 짓는 집은 없습니다. 단열재 안 넣고 그런 짓는 집은 70년대, 80년대 그런 때는 그런 집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벽에 천장에 단열재 안 넣는 그런 집 1도 없습니다. 홋카이도도 그렇고요. 도쿄도 그렇고요.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저희 집 살 때 설계도를 줍니다. 설계도에 보면 단열재 처리를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 단열재 제대로 안 넣었던 그런 추운 집, 겨울 되면 추운 집들이 아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본 아파트 춥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런 추운 아파트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아파트도 있습니다. 댓글에 글 달았던 좋게 튼튼하게 집 지은 메이커의 아파트에는 전혀 춥지 않다고 그런 댓글도 있는데요. 그 말 맞습니다. 일본은 다양성이 너무 많아서 싼 아파트에 사시면 좀 더 추울 거고요. 좀 비싼 아파트에 사시면 안 추울 겁니다. 왜? 단열재가 틀리니까요. 그리고 일본은 최하 규정이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다양성이 너무 많이 있죠. 저도 학생 때는 진짜 제일 싼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그 집 지금 생각해봐도 단열이 진짜 최악. 창문이 외창에 바람 숭숭 들어오고 진짜 최악이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일본 창문은 대부분이 외창입니다. 일본 창문은 대부분이 외창인데 그런데 30년에 지어졌던 주문주택에 제가 이중창도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열은 외창, 이중창이 이 구분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창이라도 이중창과 같이 2겹, 3겹 유리를 넣으면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창이 단열이 문제가 있다? 그거는 좀 외창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네요. 그리고 외국 보잖아요. 독일, 미국 봐도 다 외창입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독일에 있을 때 독일 창문을 보면 그쪽 애들 좀 특이해. 독일 창문은 진짜 자유자재로 문도 열 수 있고요. 독일 창문은 매력적인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이 구해지면 여기에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창문에 샤시가 샤시가 문제입니다. 이거 대부분 알루미늄 샤시고요. 금속 재질의 샤시입니다. 왜 이렇게 아직도 금속 재질을 고집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생 때 살았던 30년 넘은 그 아파트는 외창에 그 얇은 유리에 샤시는 금속에 겨울만 되면 진짜 정말 최악의 겨울을 지냈던 곳이죠. 그리고 더 문제는 환풍기가 있는데 일본 사셨던 분은 아실 겁니다. 그 환풍기에서 바람이 세게 싹 불면 바깥에 있는 바람이 그냥 쑥 들어오는 찬바람이 그냥 싹 들어오면서 몸도 화다다닥 떨리면서 욕 한마디 나오죠 그때. 그리고 목조하고 콘크리트 구조 이야기 하시는데요. 그거는 뭐 목조와 콘크리트 그게 난방 이야기를 하면 굳이 어느 게 단열이 좋냐고 그러면 목조가 더 좋죠. 그런데 여기에는 단열재 깔잖아요. 목조나 콘크리트 구조나 단열재 까니까 다 그냥 따뜻해지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추운 겨울에 공원에 놀러 갔어요. 근데 거기에 나무로 된 벤치가 있고 돌로 된 벤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쪽에 앉으실래요? 나무 쪽이 더 안 추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굳이 앉는다면 나무 쪽 벤치를 앉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방석을 가지고 있어. 어느 쪽에 앉으실래요? 어느 쪽에 앉든 상관없잖아요. 똑같은 위치 아닐까요? 이 집은 1층이 창고 주차장으로 쓰고 2, 3층이 일반 가정집으로 쓰게끔 만들어진 집이네요. 근데 1층에 보니까 경차 트럭이 있습니다. 이거 경차 트럭인데요. 아마 추정을 해보면 일본 대부분이 은퇴를 하고 나서 논밭 밭농사를 많이 십니다. 그래서 이분도 아마 은퇴하고 밭농사하면서 경차를 운전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일본에서 최근에 지어지는 아파트인데요. 예전에 일본의 영화에서 보는 오래된 아파트 그것과 차이가 있는 최신식의 요즘의 아파트입니다. 저것과 비교를 하면 이곳은 좀 메이커 있는 아파트 3층짜리 아파트입니다. 방금 보여신 최신식 집도 좋지만 이 아파트는 튼튼하고요. 단열도 잘 된다는 거. 이게 일본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뭐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부자들이 사는 집들을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합니다.